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으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천안 갑과 병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와 당원들은 전략공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앞둔 세종시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세종시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원칙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천안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7살 여성으로 확진자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쯤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천안 충무병원 외부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25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계룡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2월 24일 오후 발열 증상으로 천안 충무병원의 외부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여 진료 및 검사 후 바로 자택 격리 중 2월 2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23일에는 어머니 집과 자택을 들렸고 미용실과 부동산 개업식에도 다녀왔습니다. 24일에는 아산 배방에 있는 직장에 출근했다 정형외과와 내과를 들렸고 약국과 김밥집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어머니와 남편, 자녀 2명을 비롯해 직장 동료 12명 등 모두 16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 미용실 등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확진자가 해외여행도 다녀온 적이 없고 신천지와도 관련이 없다며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는 천안 당국대병원에 이송돼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이 천안병과 천안갑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와 당원들은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입니다. 불출마 등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경우 전략 선거구 선정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며칠 사이 지역 정가와 언론 보도에선 천안병과 갑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먼저 천안병 선거구는 지난 23일 현역인 윤일규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김종문 전 충남도의원과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 등 2명.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재영입 11호인 최기일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 교수가 사실상 전략 공천을 확정지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종문 예비후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 일결도 없었고 재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현역 컷오프 지역인 청주 서원의 경우 전략 공천이 아닌 경선 지역으로 분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전략 공천으로 한다는 것은 천안 시민들을 우롱하고 또 천안을 지켜왔던 당원들한테도 큰 실망감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갑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희 국회의원이 조만간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역시 당규에 따라 전략지역 지정이 가능해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갑 당협운영위원들은 보도 자료를 내고 지역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원 5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천안시장 선거에도 전략공천을 실시해 반발을 삼바했습니다. 이번 역시 전략공천이 단행될 경우 당내 파열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기수 한계선, 정순평 예비후보가 당내 천안시장 경선 후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에는 이들 외에도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과 이종담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천안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지정 확대를 위해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위생등급제는 64개에 달하는 위생 항목을 평가해 우수업소를 지정 공개하는 것으로 참여업소는 위생용품과 지정 표지판,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코로나19 여파로 1987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휴관에 들어간다며 재개관 여부는 추이를 살펴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안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도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히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충남교육청도 돌봄교실 운영을 비롯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내 학원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가정에서도 마스크 등 감염 예방 물품 구비를 당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신학기 개학일이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주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감염병 관리 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습니다. 또 긴급 브리핑을 통해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아직까지 도내 학생과 교직원 중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다며 다만 중국과 국내 확진자 발생적 방문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생 수 50명 이상 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보건인력 88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겐 당장 희망자를 조사해 급식과 온종일 돌봄이 제공됩니다. 추가 돌봄 수요를 예상하여 오늘부터 돌봄 희망자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개설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중식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이 밖에 학교 운동장과 강당, 학생 수영장 등 시설 개방과 임용장 수여, 교직원 연수 등 교육청 행사도 일시 중단됩니다. 교육청은 또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도내 학원들도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학교 휴업 기간 중에는 학원도 휴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아울러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개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1일 긴급 예산으로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는 이번 주 안으로 일선 학교에 지급됩니다. 교육청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방역 예방 물품을 구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충남 아산FC의 홈 개막전과 오는 28일 하나은행 FA컵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경기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인 가운데 지역 내 3곳의 대학교가 다음 달 16일부터 개강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인데 유학생 현안과 관리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학가입니다. 아직은 겨울방학 기간 중이어서 거리가 한산하지만 이제 곧 대학생들로 붐비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유학생들도 대거 입국할 예정인 만큼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따로 공간을 좀 마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학교에서 뭐 1인 1실 전부 준비해놨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세종시가 관내 3개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관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을 종합한 결과 모두 578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145명, 한국영상대 139명 순이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244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고 101명은 중국의 잔류 계획을 밝혔으며 나머지 233명이 조만간 입국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관내 대학들과 협조해 입국 후 2주간 기숙사 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자율격리. 자율격리 상태에서 최대한 대학에서 112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증상을 느꼈을 때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 대학들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송하고 매일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한 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2곳과 충남대병원 세종의원 1곳 등 모두 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또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하루 최대 검사 능력도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던 조치원 봄꽃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조치원 봄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4월 중 이틀 동안 열 예정이었던 조치원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치원읍은 경로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음 달 8일까지 휴관 또는 휴강하고 추후 확산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세종시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 퀵보드나 전동 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kg에서 국제 항공수화물 기준인 23kg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마련해 운송업체와의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 배차는 물론 최대 7일 뒤까지 예약이 가능한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내 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일명 마카롱 택시입니다. 기존 택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택시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인데 다음 달 2일부터 세종시에서도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와 마카롱 운영업체 그리고 택시업계가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단거리 이동 시에는 택시 서비스를 받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좀 불만이 많고 그래서 플랫폼 택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도시 지역 그 택시 서비스를 좀 원활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택시는 기본적으로 강제 배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예약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 호출은 최대 7일 뒤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를 탑승한 승객들이 얼마만큼 이동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많이 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택시 콜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유아 카시트 이용이나 스마트폰 충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호출 비용은 고객의 몫입니다. 즉시 호출은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고 또 영유아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엔 추가로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세종시 관내 법인 택시에 한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고 6월부터는 개인 택시 지원자까지 포함해 플랫폼 택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7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 8곳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동면 압개굴천 등 5곳을 비롯해 연서면 살구쟁이천 등 3곳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 합방 캠핑장의 일반 예약 방식이 현행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바뀝니다. 세종시설공단은 캠핑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약을 위해 4월 1일자 일반 예약부터 추첨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제의 경우 1개의 아이디당 1개의 카라반이나 오토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으며 최대 1박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세종시민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예약은 현행대로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으뜸 농장에서 산란계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50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센츄리 산업에서 냉난방 설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7-98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림푸드에서 정육 손질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80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